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죠. 칸트리 뮤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페라나 클래식 같은 거는 휘황찬란한 오페라 홀 콘서트 홀에서 하죠. 칸트리는 이게 서민들의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는 인생들의 삶의 얘기예요. 그래서 칸트리 청중들은 옷도 이렇게 하고 와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오페라 홀 콘서트 홀에 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칸트리 뮤직은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칸트리 뮤직은 고통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노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칸트리의 가사는 다 눈물과 이 애환과 이런 것들이 그냥 스며들고 배어들은 그런 노래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즈나 블루스도 역시 또 그러면 재즈나 블루스나 칸트리나 그런 음악뿐이 아니라 예술이나 뭐 시나 이런 것도 다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행복한 기쁨에서 나올까요? 예술이 창작이? 아니면 슬픔이나 절망에서 나올까요? 슬픔이나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황금같이 찬란한 보석같이 찬란한 예술품이 건져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칸트리 이번에 시리즈에 나온 인간 얘기 제가 한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멀 해거드라는 그 칸트리 싱어하고 조니 캐시라는 칸트리 싱어의 인간적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겠지만 칸트리 뮤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귀에 익은 그냥 거성 빅스타들이에요. 조니 캐시는 그날도 말씀드렸어요. 칸트리 뮤직에서 남자 가수 중에 가장 큰 별을 꼽아라 하면 두세 개 안 되는 중에 하나가 조니 캐시예요. 항상 까만 옷만 입고 나와요. 그래서 Man in Black이에요. 항상 까만 옷만.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멀 해거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칸트리 뮤직이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아주 그냥 정말 가난한 그냥 최고로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9살 때 중풍으로 스트로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나 많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주죠. 너무 슬퍼가지고 그때부터 비행소년이 됩니다. 맨날 가출하고 범죄에 관련되고 그래가지고 소년을 들락날락거리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기타를 아주 힘든 삶에서 뭐 중고인지 기타를 하나 마련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기타를 이제 혼자 독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 소년 때부터 버릇이 그래가지고 성년이 된 다음에도 또 범죄에 연루돼서 샌 퀸튼이라는 감옥소에 들어가요. 샌 퀸튼 감옥소는 제가 감옥 시리즈 KBS 특집을 했는데 샌 퀸튼은 거기만은 가보지는 못하고 자료 화면을 썼어요. 다른 감옥은 몇 군데를 가고 제가 나중에 다른 감옥 간 얘기도 해드릴게요. 샌 퀸튼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오래된 감옥 중에 하나인데 사형 집행실이 있는 유일한 감옥소예요. 그래서 근데 캘리포니아는 지금 사형 대기자는 많은데 집행하지 않은 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주가 반 조금 안 되고 나머지 주들은 사형제를 아예 폐지했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처럼 사형제를 존속하고는 있는데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데스 로우라고 그러죠.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들이 수백 명이에요. 죽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캘리포니아가 집행을 하던 당시에 집행실이 있는 감옥은 샌 퀸튼 감옥소 한 군데뿐이에요. 무시무시한 감옥소예요. 흉악범들만 가는. 이 친구가 멀 해거드가 비행 소년으로 자라가지고 결국은 감옥소에 간 거예요. 샌 퀸튼에서 복역을 하는데 그 전에 소년원에서 맨날 탈출했어요. 거기는 좀 감시가 약한 데니까. 근데 샌 퀸튼은 힘든데요. 감시가 굉장히 힘드니까 탈출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탈출의 그 프로가 몇 명과 그 뜻을 맞춰가지고 탈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 해거드가 나도 같이 하자. 나도 같이 탈옥하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에 탈옥 그 모이의 두목이 멀 해거드한테 그래요. 넌 아직 젊고 너는 기타를 칠 줄 알고 넌 노래를 작곡할 줄도 알잖아. 너는 우리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버텨. 너 이제 3년 있으면 나가잖아. 그리고 안 껴줘요. 그리고선 탈옥을 합니다. 그들은. 그 사이에 누가 왔느냐? 조니 캐시가.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조니 캐시가 돈도 안 받고 샌 퀸튼 감옥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무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죄수들 쫙.
그냥 빌스들이 너무 좋아. 최고의 칸츄리. 세상 밖에서 최고. 그냥 자기네한테 오는 하급이야. 이거 세상 밖에서 칸츄리의 왕 가수가 와가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무료 공연을 하는 거야. 멀 해걸드가 거기에서 감명을 받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리라. 그리고 이제 쟈니 캐시는 갔어요. 그 다음에 탈옥을 한 자기를 끼워주지 않고 탈옥했던 사람이 1년 만에 다시 잡혀 들어옵니다. 근데 다시 잡혀 들어오기 전에 경찰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유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뭘 해거든 이제 추록을 했어요. 형기를 다 마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바닥 쓰는 제니터하고 이런 고생 끝에 자기의 칸츄리 가수로서의 길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쟈니 캐시가 자기 텔레비 쇼가 있었어요. 자기 개인 쟈니 캐시 쇼가 텔레비. 그래가지고 신인 가수를 얼마나 도와주고 그랬냐. 막 소름도 없네. 신인 가수를 얼마나 밀어주고 발굴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소에 있던 뭘 해거든 자기 쇼에 출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TV 공연을. 그래가지고 유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TV 공연 끝에 가서 뭘 해거든가 고백하는 거예요. 쟈니 캐시는 기억할 수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그때 샌 퀸튼에 와서 공연할 때 당신을 보고 감명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막 뜨기 시작하는데 이거 내 과거가 이 범죄의 과거가 나오면 그때만 해도 벌써 지금보다 보수적인 몇십 년 전 얘기니까 난 갑자기 난 그냥 추락할 겁니다. 떠보기도 전에 추락할 겁니다. 이거 어떡하죠? 나 불안해 죽겠어요. 그 쟈니 캐시가 그런 거 나중에 협박당하는 거리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내가 오늘 너 공개시켜줄게. 쟈니 캐시가 이 사람 출신은 이래요.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해결. 롤 해걸드도 슈퍼스타가 뜹니다. 그래서 칸츄리계를 40년 동안 주름잡는 대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멋있잖아요. 이 멋있는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멋있는 사람들 얘기 좀 합시다. 선생님들 리스트 알죠? 피아니스트 리스트. 리스트가 뭘 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들 쇼팽은 아시죠? 쇼팽은 훨씬 쇼팽이 리스트보다도 뒤에 나온 사람이에요. 자, 리스트가 유명하던 시절의 얘기를 한두 개만 해드릴게요. 리스트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냥 연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으로 지나가는데 하도 유명하니까 리스트가 우리가 조그만 마을에 지나가면 여인숙 같은 데서 하룻밤 잘 거니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주 젊은 여자가 리스트의 숙소를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여자인데 리스트가 아니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저는요 피아니스트인데요. 저희 어머니랑 뭐 할머니가 다 병환 때문에 약값이 필요한데 내가 피아노 레슨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돼서 저는 가끔씩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서까지 와서 듣고 하는데 그걸로 돈을 모아서 이제 어머님과 할머님 약간 마련하는데 제가 이름 없는 제가 콘서트를 한다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당대 제일 유명한 선생님을 빌려서 리스트의 제자라고 포스트에 썼어요. 지난 몇 번의 콘서트를. 선생님 뵙지도 못한 주제에 죄송합니다. 사기쳤다. 허위 광고한 거예요. 리스트가 이번에 무슨 곡을 연주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무슨 곡을 연주할 겁니다.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도서관인지 어디에 유일하게 피아노가 있는 데 가가지고 리스트가 개인 지도 해준 거예요. 하루 저녁.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번 포스트에는 리스트와 같이 공연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 일정을 미뤄가지고 같이 합동 공연하고 떠났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리스트가 나중에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쇼팽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재주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더 커졌죠.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콘서트에 첫 곡을 카텐을 내리고 했어요.
첫 곡 카텐을 내리고 갔어요. 그 첫 곡이 끝나고 사람들이 카텐 쫙 올릴 때 쇼팽이 앉아서 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친구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키워요. 관객은 리스트가 혼자 알고 박수 쳤는 거야. 그 쇼핑이 더 유명해졌어요, 맞아. 리스트보다.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소름이 돋아.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 서머셋 모음이라는 작가 아시죠? 서머셋 모음. 있어요. 뭐 영국 작가예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중국에 다니니까 벌써 40년,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서울대 입시반 준비하는 학원의 과목 중에 서머셋 모음만 준비하는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어요. 서울대 입시시험에 서머셋 모음의 작품이 하도 많이 인용돼서. 그렇게 유명해요. 서머셋 모음이 무명으로 첫 데뷔 소설을 쓰고 났는데 이거를 광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고비 일전 한 푼 없고 자기 첫 작품이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뒤에다가 글 써줄 수도 없고, 그럼 당신 어떻게 안다고 내가 추천글을 써주나? 이 사람이 어떻게 광고했는지 아세요? 제 광고를? 런던 타임스에 그때 우리 클래시파이드라고 했죠. 개인이 내는 광고. Baby shoes for sale, never worn. 거기다가 어떻게 냈냐면 100만 장자, 요새는 100만 장자, 요새는 억만 장자, 그때는 100만 장자. 100만 장자가 신부를 구함. 조건. 최근 발간된 서머셋 모음의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똑같으면 돼. 소설이 끝이에요. 자, 우리 이제 그거가 키 본질이 뭐죠? 지금 얘기하신 게? 뭐 지금 하는 광고한 서머셋 모음 작가가 자기의 신작을 이거를 광고 좀 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광고해? 돈도 없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은 안 하고 100만 장자가 신부를 구하는데 조건은 최근에 나온 서머셋 모음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하고 똑같으면 된다 하니까 여자들이 사보겠어요? 안 사보겠어요? 100만 장자한테 시집 가려고. 되셨어요 이제? 예. 자, 이제 칸츄리 거기에서 나온 또 인간적인 스토리를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육체파로 달리 파튼이라는 여자 기억나시죠? 키는 작달박한데 얼굴도 아주 이쁘고 그 여자가 또 여자 칸츄리 가수 중에서는 또 최고의 스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달리 파튼도 수많은 다른 칸츄리 가수들처럼 굉장히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진 거 없고 뭐 돈 없고 하니까 뭐 부자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수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달리 파튼도 그랬어요. 달리 파튼도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먹을 게 없었대나 뭐 하여간,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애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많이 고생들 할 때인데, 달리 파튼이 이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남자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느 남자의 TV쇼에 이제 여자 가수로 같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TV쇼로 나오는 거죠. 조니 캐시의 TV쇼처럼. 그러니까 칸츄리 뮤직이 미국에서 한참 잘 나가던 때입니다. 1960년대, 뭐 50년대 이럴 때 얘기예요. 그래서 달리 파튼이 점점 자기가 작곡을 해 나가는데 자기 곡을 막 자기 뜨는데 이 남자하고의 계약에 묶여가지고 자기 혼자 좀 독립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새 한국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장기 계약 매니지멘트랑 맺어놨다가 그거 안 풀려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공짜로 일해주고 착취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달리 파튼도 나 이거 좀 이상한 거 헤어져야 되는데 그 말만 꺼내면 이 남자는 누가 널 키웠는데, 아니면 뭐 우리가 계약한 게 있잖아. 아직 계약 기간이 몇 년 남았. 너 가면 나 고소할 거야. 그래서 달리 파튼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힘들다가 집에 가서 곡을 씁니다. 그때도 여러 곡을 썼어요 이미. 곡을 썼는데 그 곡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갖고 와가지고 자기를 안 놓아주는 몇 년 동안 같이 공연한 남자에게 그거를 자기가 기타로, 자기가 진 곡을 기타로 노래해줘요. 근데 그 놓아주지 않는 그 매정한 남자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야, 네가 지금까지 작곡한 노래 중에 최고네. 놔줄게.
그 대신 이 노래는 내가 프로듀스 해야 돼. 내가 제작해야 돼. 돈도 벌고. 여자가 달리 팔튼. 그래서 계약에서 풀려났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95은 나중에 그저 제인 폰다랑 또 타미 릴린하고 만든 그 영화. 나중에 그 영화 배우까지 됐어요. 잘 아시네. 그냥 또 소름 끼쳐. 타이타닉에서 주제가 나왔던 I will always love you. 그게 칸츄리에서 그건 칸츄리뿐이 아니라 모든 팝, 모든 장르를 넘어서서 그렇게 인기를 끄는 굉장한 노래예요. I will always love you. 그러니까 이 멋있는 노래를 써가지고 달리 팔튼의 최고 인기곡이 돼요. 달리 팔튼이 그렇게 많은 곡을 썼는데 한 번 3년 동안 피메일 가수로 올라갔고 다른 대단한 노래 좋죠. 이런 노래를 써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계약에서부터 풀려난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이제 계약에서 풀려난 거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계약에서 풀려난 얘기를 하나 더 하십시다. 우리 전에 할리우드 100년 넘은 역사, 영화 역사에서 제일 명대사가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그거였죠. 솔직히 말하여 난 이제 당신한테 관심 없어. 두 번째로 유명한 대사가 이거예요. 두 번째 유명한 대사가 제가 또 좋아하고 많은 영화 팬들이 좋아하는 Godfather, 대부. Godfather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어떤 스토리까지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도 이제 영화의 줄거리 중에 뭐가 나오냐 하면 거기 이 마피아 보스가 애껴서 후견인처럼 이제 도와주는 유명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지금 달리 팔튼처럼 장기 계약에 묶여가지고 더 막 그냥 유명했던 판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대부, 갓파더한테 와가지고 갓파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깨를 툭 치고 걱정하지 마. 가서 푹 자. 아니에요. 얘는 최고의 프로듀서고 지금 한국 이수만이 같은 식이겠죠. 최고의 프로듀서고 저는 이 사람하고 배신했다가는 저는 가수 인생 시작하기도 전에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ll make him an offer that he can't refuse. 그 말이에요. I'll make him an offer that he can't refuse. 무슨 말이에요? I'll make him an offer. 내가 제의할게 그 사람에게. 뭘 제의해? That he cannot refuse. 거절할 수 없는 제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놈한테 누군지는 모르지만. 달리 팔튼도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안 풀어주는 남자한테 이렇게 멋진 노래를 네가 제작해. 이 사람 그거 선물로 받고 풀어줬잖아요. 마피아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서로 윈윈? 안 하겠죠? 그 얘가 불가능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놈이 거절하지 못하는 제의를 하면 될 거 아니야. I'll make him an offer that he can't refuse. 그럼 그 영화에서 마피아 두목은 어떻게 해서 풀어줬을까요? 이 자기가 아끼는 가수를. 네?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해 그냥 이렇게 덩 끝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기 충직한 부하, 그냥 끔찍하게 생긴 놈을 보내가지고 권총 딱 여기다 대고 사인할래 죽을래? 어떻게 리퓨즈 합니까? 사인할래 죽을래인데. 그래서 풀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틀려요. 자, 우리가 음악 얘기, 이거 하면 더 합시다. 음악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그랬죠. 대화도 서로 좀 통해야 된다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서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전 세계 성당, 교회, 콘서트 홀, 거기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제일 많이 연주되고 들려지는 노래가 뭐죠? 징글벨도 그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콘서트 홀 같은데 좀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성당, 교회, 아베 마리아는 올 타임이죠. 꼭 크리스마스 때만은 아니죠. 예, 크리스마스 때 주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이나 핸델의 메시아 아니에요? 핸델의 메시아. 그렇죠? 핸델의 메시아. 클래식 곡이에요. 핸델이 그 메시아를 쓸 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쓰면서 알잖아요. 어떤 때 내가 하면서도 야 이거 정말 내가 하는데도 명작인 것 같다. 이 말 하니까 그게 생각나네. 핸델 얘기도 잠깐 이따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폴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아시죠? 폴 사이먼 앤 가펑클. 이 폴 사이먼한테 언제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거 그런 거 아니고 음악적으로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내가 어느 이름 모르는 도시를 여행하면서 어느 뒷골목을 걸어가는데 누가 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내 노래가 나올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 뭐겠어요? 내가 만든 노래가 나를 감명시킨다. 자기가 작곡한 노래 들으면서 자기가 하는 핸델이 쓰면서 이거 대작이 될 것 같아요. 메시아.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지나다니면서 눈여겨는 혼자 짝사랑하던 이발소 집단 한테 그걸 보내요. 뭐 인편으로 보냈는지 그때 우편으로 보냈는지 하여튼 보낸 거예요. 보내고선 그걸 충분히 받았을 만한 시간 한 일주일 열흘 뭐 언제건 후에 그 이발소를 가요. 가가지고 이 대단한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섬세하잖아요. 굉장히 좀 부끄럼 같은 거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지금쯤은 그 딸이 받았겠지.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아마 가끔 머리도 깎겠죠. 그러니까 가서 혹시 받으셨어요? 하고 그 표정을 보면 이제 자기한테 좀 이제 호감을 갖느냐 뭐 이런 기대를 하고 갔겠죠. 가가지고 그 옆을 미는 분이었답니다. 그 이발소가. 그래서 스르르 문을 여는데 마침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뒷면으로만 보이고 돌아서 있고 이제 저쪽에 이제 아버지가 뭐 머리를 깎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데 뒤 돌아서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발소 주인 아버지한테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하는 소리가 아버지 그거 무슨 악보종이 있었죠? 며칠 전에 온 거 그거 좀 줘요. 나 이거 저 머리칼 좀 쓸어 담게. 그래서 핸들이 끝난 거죠. 문 닫고 끝난 거죠. 얼마나 이게 안 통하면 모르는 거 줄여서도 모르는. 자, 우리가 아까 리스트의 선행을 얘기했잖아요. 리스트의 선행. 쇼팽을 유명하게 하고 선행 얘기를 한두 가지 정도 합시다. 한국에 영화 감독이 있어요. 뭐 누구라도 얘기해봐야 뭐 여러분들 뭐 내가 자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막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 최우석 아니면 뭐 하여간 누구 하나예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영화 감독들하고 되게 틀려요. 뭐가 틀리냐? 이 사람은 자기 영화가 대박이 나면 그거 찍었을 때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제작진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익을 분배합니다. 얘기 들으신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랬어요. 당신 미쳤어? 그때 충분히 돈 다 주고 끝났잖아. 그리고 당신이 뭐 대박 나면 더 주겠다는 계약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거 안 주면 우리 아파트 하나 사. 청담동에. 당신 미쳤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자가 주변에 없었는지 아니면 어쨌든지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감독한테. 하도 그게 영화업계에 소문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다른 감독들은 대박이 나도 그렇게 옛 제작진들 불러가지고 그 영화 만들 때 관여 제작진 불러서 나눠주는 일은 없다는데 선생님은 특이하게 그 적은 돈도 아닌 그 수억의 돈을 안 줘도 되는 제작진하고 왜 나눠줍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또 맞춰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도 나가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대답은,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뭐라 그럴래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나눠주는 없었으면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물론 그렇죠. 그게 가장 정상적인 대로예요.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다. 그건 가장 정석적인 대답이죠.
그 사람이 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마움은 느낄 거라고요. 다른 감독들도. 그래가지고 아마 술 정도는 살 거라고요. 적어도. 야, 니들 때문에 대박 났어 하고 이 사람은 쪼개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차지해야 될 이익을 쪼개주는 거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거액을. 기자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런 말투는 아니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해보면 알아. 그 맛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못 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주는 기쁨이네. 그럼. 우리는 받는 기쁨이 큰 줄 알잖아. 주는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밭에서 둘이 너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 누군가가 누구에게 돈을 준다면 주는 사람이 윗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이 윗사람입니까? 이 기쁨은 주는 건데 우리는 다 받는 것만. 제가 그 KT 특집, 여기 KBS LA에서 일할 때 KT 특집을 할 때 한 번은 그걸 했어요. 홈리스 피플. 그러니까 천사의 도시에 사는 홈리스들. 좀 예, 역설적이죠.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라는 이름은 홈리스 in City of Angels. 천사의 도시에 사는 홈리스들. 요새 홈리스들 되게 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조금만 자랑하자면 KBS에서 우수상 받았어요. 그리고 300불, 부상으로. 서울 본사에서. 그래가지고 카메라맨하고 150불씩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패 받았고. 그런데 그게 제 PD, 제가 그때까지 리포터만 하다가 PD로서 처음으로 만든 특집이 그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랑 하려고 얘기 꺼낸 게 아니고 그때 그걸 만들 때 자랑 쪽, 이게 사회였잖아요. 그걸 만들 때 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그때 여러 군데 가서 취재를 했어요. 뭐 홈리스도 취재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다운타운에 미션 뭐라는 게 있어요. 미션 뭔가 하고 또 하기 이름이 두 개인데 그게 수십 년 동안 다운타운 홈리스트를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주는 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유명 배우들이 와가지고 하루 동안 자원봉사해요. 저 홈리스트를 밥 떠주고 뭐 이러는 데인데 거기 가서 취재를 하는데 젊은 여자예요. 고등학교 졸업반인가 뭐 그런 애인데 이 뭐 완전히 할리우드에 갖다 놓으면 제 생각 같으면 당장 뜰 것 같은 뭐 금발에 파란 눈에 백인인데 와, 뭐 몸매랑 얼굴이랑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다른 자원봉사자도 많은데 기왕은 저도 이쁜 여자랑 인터뷰, 다른 사람도 인터뷰했지만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 너 같으면 파티 뭐 이런 걸로 되게 바쁠 텐데 그리고 지금 연애할 나이고 왜 이걸 하느냐? 너 아까운 주말 시간 주중엔 학교가 다니고 주말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말 자기가 6년 동안 했답니다. 6년 동안. 왜 하냐? 그랬더니 걔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걔도 영화 감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이 보기에는 자원봉사는 수혜자가 봉사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고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뭐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수혜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이익이 자기가 더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놀랍죠. 조국의 패밀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선생님 내가 조국에 맨날 열불 난다는데 계속 조국 얘기를 꺼내. 근데 그 특집을 만들 때 재미있는 사연이 몇 개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윌셔하고 후보가 만나는데 공원 하나 있죠. 윌셔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후보가 위로 올라와서 윌셔클에서 끝나잖아요. 거기 벌집 있고 뭐 그런데 거기 조그만 공원 하나 있어요. 예. 라파에트 공원이에요.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또 이 여자도 백인 여자 금발인데 체격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도 내가 제가 다가가서 말 붙여서 인터뷰하는 걸 조금 잘했어요. 정말 또다시 자랑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 앉혀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 팁은 앞에 주는 게 좋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제작 예산이 별로 없어 얼마 못 드립니다 하고 아마 40불 드린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인간적인 게 통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이런 지경이 이르렀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첫 결혼해서 실패해서 애가 있는데, 그런데 남자친구 또 새로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는 자기가 낳은 애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같이 있는데 얘가 말 안 듣는다고 가볍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애를. 그래서 자기가 이놈의 새끼 몸에 뼈를 다 부셔놨대요. 영어 표현으로 좀 과장이었겠지만.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몇 년 사는 바람에 애하고도 소식이 끊겼답니다. 애는 그러니까 뭐 고아원 같은 데로 보내진 거죠. 정부에 의해서. 엄마들 자격 없음 해가지고. 애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다가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노숙자 생활이 어떤 겁니까? 하니까, 노숙자 생활이 어떤 겁니까? 하니까 저를 딱 쳐다보면서 너 같은 애들은 하루도 생존할 수 없을 거야. 생각해보세요. 밤이 되면 그 시꺼먼 속에 뭐 잡혀가지고 그만이다 하는 친구들이 뭐 온갖 이 또 노숙자들만 가가지고 야구방맹이를 패는 나쁜 아이들도 있고 뭐 특히 여자로서 너 같은 애는 하룻밤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문에 한국 여자분이 알바라도 쪽에서 뭐 이렇게 어성되는 마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돈이 떨어지면 몸을 팔기도 한다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알바라도에 있는 그 메가더 팝으로 갔어요. 또 메가더 팝 다 아시죠? 메가더 팝 갔는데 그 여자인지 모르는데 아이가 한국 여자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도 고맙게도 순순히 해주는데 그 대신 눈을 가리고 싶다고 해서 내 선글라스를 끼워줬어요. 내가 그때 내 선글라스 끼워주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선글라스 인처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 남편이 여기 빠져가지고 마약에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집안 엉망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 야단치고 말리고 돌려 세우느라고 아무래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면 얘가 정신 차리겠지. 내가 하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 자기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약이나 도박이나 사이비 종교나 여자가 빠져서 헤어나오기 더 힘들까요? 남자가 더 힘들까요? 여자가 더 힘들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끈질긴 생존력 같은 거가 나쁜 쪽에서도 작용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얘기하니까 또 옆으로 좀 갑시다. 또. 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감옥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옥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 또 선행 쪽 얘기를 또 갑시다. 오늘의 주제는 선행과 감옥이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KBS PD를 오래 했는데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영화에서 각본이 중요하듯이 다큐에서는 섭외가 중요해요. 영화에서도 캐스팅도 중요하듯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면 어디 가서 누구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뭐에 대해서 취재하고 그 다음에 촬영은 그대로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섭외가 제일 중요해요. 섭외가 안 되면 누구를 가서 인터뷰하고 취재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섭외 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패를 가르는 때예요. 그때 이 아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 조셉 알파이오라는 치안 총책임자가 있어요. 여기도 LA도 감옥소들은 다 쉐리프 관할입니다. 폴리스 관할이 아니고 아시죠? 쉐리프 관할이에요. 그래서 아리조나도 감옥소까지 포함한 치안 책임자 거긴 전부가 쉐리프 관할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최고 치안 책임자예요. 조셉 알파이오.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사면시킨 게 알파이오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하고 정치적인 이념이 같은 사람은 아닌데 그때 그 사람이 왜 뉴스를 탔는가 하면 그 사람이 뭘 주장했는가 하면 미국의 죄수들의 인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 안에서 음란 성인 잡지도 볼 수 있지, 커피 마시지, 텔레비 채널 지네가 보고 싶은 거 보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 선량한 사람들은 자물쇠를 2개, 3개로 걸고 자야 되는데 근데 그거 범죄자들은 밤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우린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래가지고 잡아는 감옥에서 이것들이 뭐 커피 마시고 뭐 인권 따지고 뭐 성인 잡지 보고 텔레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또 주 정부 예산도 없어가지고 죄수들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조셉 알파이오 이 셰리프가
미군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너희들 더 이상 안 쓰는 텐트 있지? 많습니다. 군대에서. 그거 좀 줘. 그래가지고 주 소유 땅에다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바닥 땅에다가 대형 군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이렇게 보이는 철단만 이렇게 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죄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새로 만드는 건설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도망가잖아요. 아니죠. 거기도 간수들이 다 있고 그리고 감옥은 이건 쳐 있는 거예요. 울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대신 빌딩이 아니니까 바닥이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난 차라리 더 좋겠더라고. 무슨 캠핑 온 것처럼. 그리고 공기도 확확 쏘이고 감옥소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알파이어는 순전히 주 예산 절감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정책을 바꿨어요. No more coffee. 너희들은 커피 마실 자격이 없어. 그리고 성인 잡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텔레비 니네가 마음대로 봐? 안 돼. 우리가 틀어주는 것만 봐. 이런 식으로 죄수들의 인권을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래도 가니까 다 밖에 나와서 제가 저처럼 싱글싱글 합대다다. 근데 그래서 내가 조셉 알파유를 인터뷰하러 가기 위해서 섭외를 하는 거예요. LA에서 이제 애리조나로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셰리프 바로 밑에 그 뭐 어시스턴트 셰리프라 부르는 약간 제2인자가 있어요. 그 2인자가 내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약간 되게 높은 사람들은 직접 얘기 안 해요. 다 공보부 통해서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제2인자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 오지랖 밝은 얼굴 뭐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2 셰리프면서 홍보 담당까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무슨 기업에 무슨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또 부식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기업에.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2인자인데 이 사람이 홍보 담당이라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공손하게 전화하니까 더 공손하게 앞으로 가면 이럴 수 있지만 전화는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제 혼신의 그거를 집어넣어서 공손함을 넣어서 저 여기 LA의 KBS인데요. 우리는 그 유명한 영국의 BBC라고 그 아주 관록 있는 알아도 저희는 영국의 BBC와 같은 위상입니다. 그래가면서 사실도 KBS 오래됐고 그래서 아주 조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조셉 알파이어 선생님의 보스가 지금 그 새 감옥 행정 때문에 뉴스를 타고 있어서 그 교도 행정을 좀 배우러 LA에서 가서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코리안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방 Call me 백곰. 자기 백곰이라고 부르래. 백곰이라면 한국말로. Pardon me? 한국에 파견을 와서 한국에서 있다가 복무하다가 한국 여자를 만났는데 처녀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부모가 절대 반대인 거야. 미국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매니저를 하면서 4년 동안을 빈 거예요. 근데 결국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살 수 없이 포기하고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카나다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삽니다. 그 얘기 이제 나와요. 이게 Call me 백곰 하니까 난 게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사갖고 가니까 그랬더니 김치 좀 사갖고 그래요. 예. 김치 대형 6병을 샀어요. 김치 대형. 깍두기, 뭐 백김치, 뭐 배추김치 6병 싣고 제가 멀지 않은 우리가 자동차로 이동해요. 먼 데는 비행기로 이동하지만 저는 자동차 이동을 훨씬 좋아해요. 촬영팀 다 됐고 뭐 공항에서 검색하고 짐 찾고 그냥 내가 그때 밴을 탔으니까 밴에다 다 싣고 가면 그게 이동하면 어떻게 얼마 그러니까 애리조나는 특히나 밴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죠. 그래서 거기다 싣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 발벗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카나다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이가 11명이야. 장난이 아니야. 근데 부인이 뭐 남의 여자네 뺑빵. 그래서 내가 정말 죄송한데 모든 자녀분이 저분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뭐 현지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부실만 11명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느 자녀 중에 하나의 생일 잔치를 다 같이 외식해 본 적이 없답니다. 생일이 오는 아이와 부모만 셋이 나가는 거예요. 셋이. 11명이 다 나가 수고 함께 모여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KBS 돈으로 그 제작비가 있으니까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11명이 한 2살, 3살 터울로 잘 났는데 다 미남이네요. 남녀도 비슷비슷하게 5명, 6명이 돼가지고
좋은지. 나는 내 아이를 가져보고 싶은 욕망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걸 볼 때는 나도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면 기왕이면 이렇게는 11명이 쫙 서 있는데 전부 다 똑똑하게 총명하고 이쁘고 그렇게 잘생기고 11명이 그렇게 다정스럽게 부모 사이에 쫙 얼마나 나 때문에 자기네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먹어봤답니다. 한국 식당에서 쫙 고맙다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 좀 하십시오. 우리 한국 국민들께 고맙다 해서 우리 스테이션은 세금으로 운영되어 가려면 그 한국의 텍스페이어들한테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가는데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자 감옥에도 될까요? Of course 여자 감옥에도. 그래서 지금 여자 감옥도 너무 초과가서 뭐 70명이 정원인데 뭐 200명이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들어가고 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수도 따라 들어오고 뭐 거기 부셰리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뭐 난리하고 막 던지더라고 난리들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 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뭐 때문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가짜 수표 써갖고 들어온 거예요. 돈도 없이 가짜 수표. 그래서 뭐가 제일 그립냐 하면 자기 아이들이 제일 그립답니다. 그때 내가 여자 감옥에서 거기 여자 간수한테 물어봤어요. 남자 간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에스코트한. 여자 감방에서 여자들이 싸울 때랑 남자 감방에서 남자들이 싸울 때랑 어떻게 다릅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머리 잘다 입고 있지. 그러니까 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자들 싸움을 뜯어말리기가 훨씬 더 어렵대요. 여자들 싸움을 뜯어말리기가. 그럼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도 계속 해야죠. 뭐 떨어질 때까지. 싸움 힘들어요. 거기 또 이제 몇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우리 쇼생크 리뎀션의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만 이제 물어봤어요. 몇 살입니까? 뭐 50몇 살이래요. 여기 몇 번째 들어온 겁니까? 8번째 들어온 거 아니에요? 8번째. 그럼 당신 라이프는 한 반 이상이 여기서 보냈겠네요? 그렇대요. 그럼 당신은 나가서 뭘 또 새 삶을 시작해볼 그런 뭐 의욕 같은 게 있습니까?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서 너무 몸이 배고 교육받은 것도 없고 뭐 발판도 없어서 나가봐야 또 아마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취노라는데 여기 취노 어딘지 아시죠? 저쪽으로 가면 취노. 취노에 또 감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직접 가서 취재한 거예요. 거기는 풀장이 올림픽 사이즈 풀장이 있어요. 올림픽 사이즈 풀장. 제수도를 위해서요? 그리고 바깥에 여기 캘리포니아 태양 좋은 바깥에 운동기구들을 모아놓은 월크아웃 에리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바깥에서 같은 갱단 조직들이 그 안에서 같이 놀아요. 같이. 그러니까 밖에서 죄를 져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몸 좀 만들고 좀 휴식하고 전과 별 하나 더 생기고 그 안에서 지네들끼리 오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고 형벌. 그런 사람들이 뭐 주저하겠습니까? 범죄하기에? 들어가면 더 좋은 건데 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형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텐트 거기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감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합시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 안에서 돈만 있으면 못 구할 게 없답니다. 마약, 여자, 여자도 밖에서 데려다 준대요. 간수들이. 돈만 주면. 마약, 여자, 술, 뭐들이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마약은 어떻게 여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밖에서 자기네 동료나 부하나 누가 마약을 이렇게 흰종이에 싸가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 받는 놈은 이제 거기서 돈 버는 거예요. 마약 조금씩 나눠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마약을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름만 쓰면 된대요. 받는 놈 이름. 그 안에 죄수 이름만. 그래가지고 그냥 담장도 높지도 않게 그냥 던지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다른 놈은 체감 어떡하게.
그럼 죽죠. 그 예외 없이 다른 놈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름 있는 놈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름 쓴 놈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는 확 자, 한 가지만 감옥 얘기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감옥을 소재로 했던 연극이 미국에서 되게 히트쳤던 적이 있어요. 책으로 먼저 나왔고. 근데 그 얘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하면, 제가 그때 다닐 때 흉악범들만 가는 감옥에서의 그 경험만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십시다. 흉악범들만 가는 감옥에 가면은 간수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턱없이 적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우리처럼 몰아넣어 놓고 그리고 밖에서 감시하는 거예요, 순전히. 그러면 지네들끼리 그 안에서 막 피싸움이 나고 살인이 나도 들어가서 막지를 못해요.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사건이 종말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시체 끌어내오는 거예요. 아니면 중상자 끌어내서 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 안에서 붙었을 때 간수가 들어갔다간 몰매 맞아 죽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In the Belly of the Beast라는 게 책의 제목이에요. Beast는 뭐죠? 야수죠. Beauty and the Beast. 야수. 벨리는 어디? 벨리 댄스. 그러니까 In the Belly of the Beast. 야수의 배때기에 속에서. 그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느냐? 잭 헨리 에버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엄마는 뭐 유럽 어디예요. 뭐 헝가리 어딘지 가니까 불가리아인지 어딘지. 그래가지고 혼혈합니다. 그러니까 혼혈하니까 생긴 것도 약간 혼혈아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와 차별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옛날에 영자라고 이름 지어진 소년처럼 싸움하면서 큰 거예요. 비행소년으로. 감옥에 들어갔죠, 당연히. 자,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문학적인 재질이 있어서 그 안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인연이 되려면 그걸 누가 알아보고 나서 그 시대에 최고 유명했던, 제가 요새 이래요. 그냥 뭐 중요합니다. 제일 유명했던 미국의 문학계 최고 작가. 이 사람은 책을 내겠다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면 선금을 500만 불 받는 사람이었어요, 한때. 선금을 첫 페이지 쓰기도 전에 선금을 이 사람 책 잡아가려고. 피카소가 유명한 때 그랬잖아요. 힘들 때는 그 사람이 밖에 나갈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외출 못한 적이 있어요, 피카소가. 그리고 피카소는 그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들은 뭐 무슨 피리어드라고 이렇게 그림의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몇 년에서 몇 년까지는. 한때는 블루 피리어드라고 불러요. 왜 그랬느냐? 빨간 페인트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다 그냥 블루로 그린 거예요. 빨강으로 그려야 할 것들도. 그래서 그 사람이 블루가 페인트가 떨어진, 레드가 떨어진 블루로 그리면 그만이지. 근데 피카소는 그렇게 여러 피리어드가 있는데 피리어드를 그걸 금을 근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뭐 그 화풍 아니면 뭐가 그 사람의 그림의 1기, 2기, 3기, 4기를 갈랐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여자랑 살 때마다 그림이 틀려요. 이 여자랑 살 때, 저 여자랑 살 때. 그때마다 그림이 틀려서 그게 그 사람의 그거를 구분지어요. 그 사람의 커리어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은 밴 고흐는 하나도 못 팔아보고 죽고 몇백 년이 지나서야 인기가 인정이 받는데 피카소는 말년에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래가지고 화랑들이 와서 줄 서 앉아 있었어요, 이러고. 그러면 마지막 딱 끝나면 화랑들끼리 거기서 경매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이야, 대단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고생한 적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람처럼, 그 사람이 피카소가 성공했을 때처럼 이 작가가, 이름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이 작가가 책을 쓰겠다고 출판사와 기정해서 계약만 하면 출판사가, 감사합니다. 여기 500만 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글을 알아본 거예요. 이 죄수의 글을. 이거 한 달에 한 번쯤 오는데 볼 때마다 막 전율이 돋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문장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이 다 실제로 쓴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과정을. 이 오줌 냄새 가득한 이 지옥의 소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사람이 쓴 거죠. 이런 말이었어요. 이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간수들은
싸우기 시작하면 말리진 못하고 상황 끝날 때 이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쓱 고개를 돌릴 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시선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 그땐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요. 저놈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운동장에 나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이럴 때 어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딱 보는데 눈길이 쫙 오는데 나에 대한 걸 날 째려보는 거. 우리 어릴 때 사람들이 야뭘 봐? 그리고 싸움 붙었어요. 우리 옛날에. 근데 저는 위기 못 돼요. 주먹질. 건달들하고 몇 년을 같이 지냈지만 이게 아무나 주먹이 나. 그래서 한 번에 제 친구들이 야 우리가 붙잡고 있을게 한번 패봐. 안 돼. 저는 이게 날라가지. 위기 못 돼요. 이게 아무나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좀 어릴 때 좀 한이 맺혀야 이게 나가요. 저처럼 한 맺히지 않고 자라면 뭐 창을 하려면 한이 맺혀야 창이 나온다며요. 근데 하여간 이 친구가 한이 맺혔으니까 내가 감옥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멀쩡히 몇 달 뭐 몇 년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증오하는 눈빛을 딱 보면 그날 밤부터는 살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언제 죽이나 쟤를 내가. 운동장 운동하러 나갈 때 들어올 때 아니면 그 안에서도 뭐 누구는 목공소 세탁소 일을 하니까 쟤 일 갈 때 올 때 뭐 이런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갇혀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칫솔이나 뭐나 그 안에 아무거나 갖고 예리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줄이는 살인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죽인 경험을.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형이 2배를 늘어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줄줄이 가지 않아요. 죄수도 혼자 가지 않아요. 줄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일 때는 항상 뒤로 가가지고 볼 때면 방어를 할 테니까 모를 때 무방비일 때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상대의 목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목을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꽂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른 몸 자세에서는 막 버둥길 수 있지만 뒤에서 이 손 잡고 한 손 아니면 두 손을 같이 잡지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다 딱 꽂으면 그때 딱 잡힌 상태에서 이게 반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기 직전, 이제 죽는 일밖에 안 없어요. 죽기 직전에 거기 이렇게 잡힌 친구, 그 친구 입에서는 100이면 90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살려주는 이미 늦었어요. 강 건너 갔어요. 더 이상 그 흉악범들이 이 상태에서 살려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살려달라는 건 완전히 이건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다들 이 상태에서 잡히면 하는 소리가 please 한답니다. 그냥 please 뿐이에요. 그럼 please가 살려줘 please가 아니고 선생님 두 번째 추천 finish me quick. 빨리 끝내줘요. 빨리 끝내줘. 이 목 너덜너덜하게 고생하지 않게 빨리 제대로 끝내줘. 이 도살꾼들이 그거 아닙니까? 고통 느끼는 시간을 짧게 빨리 끝내는 거. Please 그때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좀 나 빨리 끝내줄래요? Do it right. 좀 제대로 해줄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죄를 짓고도 미국도 연줄의 사회라서 그 사람의 글을 너무 좋아한 작가가 책을 내줘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추록할 수도 없는 평생에 그냥 without parole이라고 그러죠. 가석방 없는 무기인데 근데 책이 발간되고 세상에 그 책 제목이 In the Belly of the Beast예요. 야수의 배때기에서 그냥 막 사라꿈 틀거리는 문장들의 그 경험 진짜 자기 경험을 쓴 거 일기 같은 거예요. 감옥 일기 같은 거 그 책이 히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작가가 자기하고 절친한 뉴욕 주지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가버너한테 이 친구 좀 살려내줘. 그래서 추록을 해요. 기억나시죠? 저 톨스토이가 일생 도박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랬냐? 톨스토이가 처음으로 유럽을 갈 때 소련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사람이었죠. 처음으로 유럽을 갈 때 여자랑 같이 유럽을 가면서 오스트리아인가 어디에 카지노에 들린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러시안 룰레로 돈을 땁니다.
그 항상 노는 저도 좀 그런 케이스인데 죄송하지만 근데 저도 또 러시안 룰렛로 내가 난생 처음 베가스에 가서 러시안 룰렛로 500불을 따는 바람에 그거에 핑계대는 게 아니고 그 점에서 나는 톨스토이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서 톨스토이가 일생 노름에서 그러고 도박빚 갚으려고 동료 친구들한테 돈 좀 꿔달라고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뭐 그거 아주 뚜르게네프한테도 몇 번이나 썼어요. 미안하네 좀 도와주게나 노름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도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사면받은 사람이에요. 기관 부명.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추록을 합니다. 잭 헨리 에버시.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나온다, 이 생에 살아서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나이 톡쇼, 저녁 때 하는 TV 톡쇼에 돌아가면서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맨날 뭐 빤한 가수나 배우들이 앉혀놓고 있다가 이건 싱싱한 감옥 얘기를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갑자기 유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욕에 또 나이트 라이프, 이 밤늦은 게 얼마나 왕성한, 잠들 안 자잖아요. 뉴욕은 City that don't sleep이란 말도 있어요. 잠들지 않는 도시란 말이 있어요, 뉴욕은. 그래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각계의 유명 인사들하고 마시고 떠들고 이러는. 그래도 그날도 새벽에 어디서 뭐 유명한 사람들하고 마시고 떠드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일어나서 Where's the restroom? 화장실이 어디요? 그랬는데 웨이터가 이게 또 좀 인종차별주의적인 웨이터였는지 장난이 심한 웨이터였는지 아니면 뭐 시기하는 건지 딱 보니까 아 이놈 새끼 내가 좀 놀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 restroom, follow me. I'll show you the restroom. 하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삼륜라면집도 아니고 식당이 어떻게 문 밖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나갈 때 감옥에서 오래 밴 자기의 그 방어 그것 때문에 쓱 나가면서 웨이터 모르게 빈 테이블에서 나이프 하나를 쫙 집어요. 손에다가. 그리고 따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뒷골목으로 가면서 너 같은 놈은 이런 뒷골목에서나 오줌을 놔 이런 뜻으로 뒷골목으로 이제 놀리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생 감옥에서의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이거 나 죽이라는 거니까 갖고 나가고 2층 죽입니다. 찔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 근데 막 도망가는데 뉴욕의 피프스 애베뉴 그 유명한 거기에 유명 대형 서점 윈도우에 자기 베스트셀러 자기 책들이 피라미드처럼 쌓여있는 걸 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운명의 장난. 네? 이런 운명의 롤러코스터예요. 감옥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음악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는 또 오늘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우리 음악 듣고 우리 노래 공부하고 그래도 이거 노래 공부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거 합시다. 자,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 우리 선행 얘기했죠 오늘. 베블리 힐에서 살면서 대저택에 살면서 큰 사업을 했던 한국 분이 있어요. 사업가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게 없이 한타운의 아파트에 나와 사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들은 얘기예요.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많은 돈 다 날리고 참, 뭐 남은 거 있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남에게 준 것만 남았대요. 남에게 줬어. 제가 갖고 있으면 다 날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남에게 준 것만 남았대요. 선행 얘기입니다. 선행. 제가 이거 나눠드리고 얘기합시다. 오늘의 핸드아웃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안 해서 다 망한 거죠. 아니죠. 뭐 선행을 안 해서만 하겠어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못했거나 뭐 그랬겠죠. 잠깐만요. 자, 위에 건 우리 나중에 읽으십시다. 우리 여기에 보면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있죠. 세 번째.
테레사 수녀 효과 보이시죠? 테레사 수녀 효과. 그거만 얘기하려고 제가 우선 이거 나눠드린 건데 나머지 얘기는 또 우리 시간 될 때 충분히 하십시다. 테레사 수녀 효과가 뭐예요? 아시는 분? 테레사 수녀 효과. 우리 전날 무슨 효과 배웠죠? 위약 효과 배웠죠? 플라시보 이펙트. 약도 아닌 거 밀가루 반죽 최고의 약이라고 주니까 10년 동안 잠 못 자던 불면증 환자가 잠을 푹 잘 수 있었다는, 전부 우리 머릿속에 달렸다는, 그건 이제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가 뭐였죠? 노시보 효과였죠. 죽지도 않은 사람 당신 오늘 죽겠다고 기도해 주니까 그날 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쪽으로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그 효과고, 효과가 많아요. 뭐 이런 효과 저런 효과. 지금 오늘의 얘기할 거는 마더 테레사 수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수녀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용서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선행, 우리가 지금 선행 얘기하잖아요. 선행에 대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느냐? 하버드 학생들한테 점심 먹기 전에 누가 선행을 하는 영화를 보여줬답니다. 짧은 영화를.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소화액 분비, 몸에 좋은 호르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 테레사의 효과는 뭔가 하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내가 보기만 해도 나한테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게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직접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 효과가 더 크겠습니까? 옆에서 보기만 해도 보는 사람에게도 신체적인 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는데 좋은 호르몬, 뭐 여러 가지 면역 능력의 강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겠냐고요. 선행이라는 거가 이런 거예요. 자, 어느 성자가 있었어요. 어느 성자가 잠을 자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방에. 근데 도둑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좌니윤 기억나세요? 좌니윤이 한때 베가스에서 쇼를 한 적도 있어요. 힐튼 호텔에서 한창 인기 상승일 때 They Call Me Bruce라는 그 짜깁기 영화로 히트치기도 했고 그 양반이 처음에 미국 쪽으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져갈 게 없어서 우리가 도둑을 도둑질 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많이 써먹었었어요. 그런 비슷한 시기예요. 성자가 사는 아주 이런 검소하고 가진 거 없이 초라한 방에 도둑이 들어와 보니까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자기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제 뭐 떳떳하게 그냥 한숨 쉬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어떡합니까? 빵 하나. 빵도 없었어요. 자기 이불. 이건 좀 가져가십시오. 덮고 이불. 이건 선생님이 덮고 있는 이게 전 괜찮아요. 전 오랜 수행을 해서 이 정도 날씨에는 이거. 난 또 새로 또 장난하면 됩니다. 그냥 맨손으로 가실 수 없죠. 이거 제발 가져가세요. 다음에 오실 땐 미리 좀 기별하고 오세요. 제가 가져갈 만한 거 장만해 줄 테니까. 이런 사람 몸에서 호르몬, 면역 뭐 엄청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선행이라는 건 남을 위한 악을, 자원봉사는 남을 다 결과는 다 지좋게 돼요. 지좋게. 남이 아니고 자기.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를 놓치고 작은 거를 탐한다고. 그리고 그 도둑이 막 안 하겠다는데 사양하는데 그걸 억지로 안겨서 도둑을 보내고 가는 그 도둑의 뒷모습 위로 보름달이 떡떡대다. 그 성인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한탄했겠어요? 어디서 갖고 가나요? 갖고 가나요? 어디 갖고 가는 도둑의 뒷모습 머리 위에 큰 보름달이 떴는데 성자가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말로 한탄을 했겠냐고요.
돈 못 줘서 가슴이 아픈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저 보름달을 따서 안겨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시골에 또 어느 사람이 뭘 훔치려고 들어왔는지 나중에 끝에 가서 밝혀져요. 시골에서 이제 큰 대갓집에 가난한 사람이 밤에 숨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저기 광이 있었죠. 광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이제 거기 가족들이 잘 동안.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면 이제 자기가 훔쳐갈 걸 챙겨서 훔쳐가려고 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은 거예요. 광 안에, 시꺼먼 광 안에.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잠을 안 자는 거 집주인이. 그래가지고 새벽이 옹이 올 때까지 잠을 안 자니까 아까 그 도둑처럼 자기 훔쳐간 거 없으니까 따뜻하게 나오면서 아이고 그놈의 주인 잠도 안 자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대청마루 쪽에서. 아니 광에 사람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에 있던 사람이 아니 광에 사람이 들은 걸 어떻게 아셨어? 매일 밤 우는 귀뚜라미가 안 울 때는 인기척이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인이 묻는 거야. 아니 댁은 내가 안 자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밤새, 여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방이 밤새 모기 팔이 이렇게 손으로 쳐서 윙윙하고 도망가는 소리. 야, 옛날 사람들의 이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자다가 이렇게 이 팔이나 모기들 도망가도 윙윙 하잖아요. 밤새 있는 거 이 사람 밤새 손짓하고 앉아있는 게 주인이. 그러니까 안 자고 있는 걸 알고 광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아이 둘 다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도둑이 광에서 잠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잠들었어요. 선생님 거기서 좀 삐딱. 자 계속 나가시죠. 잠을 들면 어떻게 도둑질하러 들어왔는데. 자 그래가지고 서로 알아봐가지고 이제 허탕치고 나가는데 이제 주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뭘 원해서 필요로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밤새 쭈그리고 앉은 노력도 있으니 필요한 것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도둑이 우리 와이프가 마누라가 해산이 가까웠는데 큰 솥에다가 뭘 끓여야 되는데 큰 솥이 없어서 큰 솥을 어떻게 하나 가져갈까 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부엌에 들어가셔서 큰 솥을 내려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도둑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 도둑이 그걸 갖고 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마음 좋으신 분 감사한 인사라도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해산 끝나면 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을 보면 괜히 미안해서 또 못 갖고 갈 마음이 솟아날지 모르니 그냥 가세요. 그래서 그냥 빈 마루에 큰 절을 하고 도둑이 나간 거예요. 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얘기.